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심맥관계 질환 첫 번째 강의를 할 건데요. 그 내용으로 심장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심맥관계의 일반적인 증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심장은 주먹 크기의 작은 근육기관으로 4개의 방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크게는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의 4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1분간 60에서 100회의 심박동을 하게 되고요. 바이탈 사인 기본이기 때문에 심박동수 60에서 100 꼭 기억해 두시고요. 1회 70ml의 혈액을 내보내게 되는데 분당 5리터 박출이라는 것도 좀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알아두시고요. 5리터는 일반적인 성인의 혈액량이에요. 그래서 분당 본인의 혈액량을 모두 박출할 수 있는 게 심장의 펌프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1회 70ml 정도 혈액을 내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심박동을 보통 70회 정도로 잡으면 대략 4.9리터를 박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1분당 5리터 대충 이해되시죠 이제? 그리고 2개의 심막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장측 심막이고 또 다른 하나가 벽측 심막이에요. 그림을 간단히 그려보면 이 장기를 심장을 바로 싸고 있는 이 막이 장기를 싸고 있으니까 장측 심막이라고 하는 거고요. 바로 그 바깥을 싸고 있는 막이 벽측 심막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을 심낭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주머니란 말이죠. 이 안에는 심낭액이 존재하는데 10에서 20ml의 심낭액이 존재하고 이 심낭액의 기능은 윤활 역할이에요. 폐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죠. 벽측 늑막, 장측 늑막 사이에 늑막강이 있고 그 안에는 계면활성제라는 윤활액이 있었어요.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심내막, 심근, 심외막의 세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심자만 빼면 됩니다. 이후에 혈관계 수업할 때 다시 알려드릴 거고요. 이 외에는 좌심실 벽이 우심실에 비해서 3배 두껍다고 해서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얘기예요. 좌심실은 전신으로 혈액을 짜야 되기 때문에 우심실에 비해 3배 가까이 두껍습니다. 반면 우심실은 폐로만 보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좌심실만큼 심근이 두꺼울 이유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총 4개의 판막이 혈액 역류 방지 기능이 있어요. 판막의 기능은 역류 방지입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 관상동맥은 심근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또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이 3천판막이고요.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이 2천판막이에요. 오른쪽이 3천판막, 왼쪽이 2천판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에 폐동맥 이름을 따서 폐동맥 판막이 있고요.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대동맥 이름을 따서 대동맥 판막이 있어요. 이렇게 4개의 판막에 있고 기능은 혈액 역류 방지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심장의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펌프 기능이에요. 그래서 동맥으로 혈액을 짜주는 펌프 기능이 주 기능이고 이 펌프 기능을 함으로써 말초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고 정맥계를 통해서 혈액을 수집하는 기능이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펌프 기능이죠. 짜주는 기능. 그리고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 위에서도 강조드렸지만 크게는 우측 관상동맥이랑 좌측 관상동맥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측은 하나고요. 좌측은 크게 2갈래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름을 살펴보면 좌측 관상동맥은 좌측 전하행동맥, 회선동맥 2가지로 나누고요. 우측 관상동맥은 한 가지, 이 녀석이 우측 관상동맥이고 좌측 관상동맥에서 앞에 아래쪽으로 달린다고 해서 전하행동맥, 그래서 좌측 전하행동맥이 이 녀석이고요. 이렇게 뒤로 돌아 들어간다고 해서 회선동맥, 좌관상동맥은 이렇게 2갈래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적은 없지만 간호학을 공부하시고 해부학을 공부하셨다고 하면 관상동맥은 크게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구나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두계는 여러분 시험에 엄청 자주 출제됐었어요.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강조하면서 전두계의 처음은 동방결절입니다. 그리고 방실결절, 히스번들, 방실, 다발갈래, 퍼킨제, 섬유 이 순서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외워두시면 되고요. 그림으로 같이 살펴보면 이 녀석이 동방결절이에요. 첫 박동이 시작되는 동방결절. 예전 동방불패라는 영화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동방불패에서 최종 보스가 하여튼 있는데 거기서 동방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고 이게 제일 우두머리, 그래서 제일 먼저 박동을 준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방실결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동방결절, 방실결절. 그리고는 방실결절 후에 히스번들이에요. 히스속이라고도 해요. 히스번들, 히스속. 그리고는 두 가지 갈래로 나눠지고 있죠. 이게 방실다발갈래인데 우측, 좌측 두 개로 나뉘고 있고 마지막은 퍼킨제 파이버예요. 이렇게 마지막 심실벽 안에서 전도를 해주는 퍼킨제 섬유, 이 순서가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적은 없지만 심전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P 웨이브, QRS 웨이브, 그리고 T 웨이브로 나뉘는데 이 P 웨이브는 이렇게 심방이 수축할 때 나타나는 웨이브고요. QRS는 심실이 수축할 때 나타나는 웨이브예요. 그리고 심실이 이완되면서 T 웨이브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QRS 이렇게 해서 심전도의 기본은 PQRS T예요. 시험에 나왔던 적 없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순환기계 질환의 일반적 증상과 간호에 대해서 보면 첫 번째 증상은 흉통이에요. 당연히 관상동맥을 통해서 충분한 혈류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고 가장 큰 문제는 심근의 산소가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근이 괴사될 수 있고요. 그 괴사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통증이 뒤따르는 거죠. 이 질환을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불러요. 왜? 관상동맥이 막혀서 생기는 질환이니까요. 대표적으로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있고 바로 이 다음 강의로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을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증상은 호흡곤란이에요. 심장질환에 의해서 산소가 제대로 전신에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산소 부족으로 비노흡이 생기게 되고 그 연장선으로 호흡곤란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산소가 전달되지 않아서 생기기 때문에 심장이 안 좋으면 호흡곤란도 온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심장과 폐는 뗄래야 뗄 수 없다. 신부전 강의에서 알려드렸었습니다. 특히나 운동을 하게 되면 많은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심계항진인데 여러분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심계항진이란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심장이 빠르게 쿵쾅쿵쾅 뛰는 그런 주관적인 느낌을 심계항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그런 스타가 바로 여러분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굉장히 쿵쾅거리겠죠. 근데 그런 쿵쾅거리는 느낌을 다른 사람이 알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느낌, 쿵쾅거리는 이게 심계항진이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실신은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기 때문에 뇌에 산소가 부족해져요. 이로 인해서 일시적인 의식상실이 발생하는 게 실신이죠. 그리고 피로 역시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전신의 말초 조직에 충분한 산소를 보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온몸이 엄청난 피로감을 느끼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것이 피로예요. 그 다음 증상은 기침입니다. 기침이 발생하는 이유는 심부종 등 심장질환에 의해서 폐부종 등이 발생해서 폐에 수분이 축적돼서 기침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신부전 영상에서 좌심부전에 기인한다는 거 한번 알려드렸었기 때문에 혹시 공부를 더 하실 분들은 신부전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의존성 부종 역시 우심부전에 의해서 오는 증상이에요. 역시나 신부전 영상에 이미 알려드렸기 때문에 거기 내용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심장의 문제로 체액이 정체가 이루어지고 모세혈관의 정수압이 상승하면 수분이 그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밖으로 빠져나오다 보니까 부종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체중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신부전 영상에 두 가지는 다 다뤘기 때문에 거기서 더 깊게 공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증상으로는 청색증, 사지의 냉감, 창백
이 증상 역시 펌프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전신에 펌프 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신에 혈액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냉감이 느껴지는 거고요. 그와 더불어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창백이 발생하게 되겠죠. 심자붐의 경우는 보통 판막 질환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심장에 판막이 어떠한 질병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혈류가 역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심자붐이 들리게 되는 거죠. 지금 이번 강의에서는 순환기계의 일반적 증상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간호에 대한 내용은 이후 영상부터 계속 순환기계 질환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그 증상과 관련한 치료와 간호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후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